자, 소매꽃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 위클리벳을 보시면은 수익에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발빠르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은 VPA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최근 수의사와 수의 테크니션 사이 중간 직급인 VPA를 신설하는 주민 발의안 129호가 주민 투표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찬성 52.7%, 반대 47.3%로 통과가 됐고요.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되고 네. 있는 PA 간호사가 딱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럼 영어 약자도 지금 VPA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맷에 V를 붙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약자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공의 파업 사태를 계기로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PA의 약자는 Physician Assistant입니다. 근데 VPA는 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입니다. 약자는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미국에는 수의 테크니션이 굉장히 여러 등급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은 아무런 별도 자격이 없는 테크니션이 있고요. RVT라고 해서 베트리너리 테크니션 앞에 레지스터를 붙여서 특정 자격을 갖춘 테크니션도 있습니다. 업무 범위도 우리나라와 다르죠. 미국은 테크니션이 간단한 주사 체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분들이 아예 주사나 체열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와 다른데 미국은 여기에 특정 주지만 VPA라는 제도가 하나 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주사 체열 행위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수의 테크니션이 주사, 체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VPA라는 새로운 직급을 또다시 만든다는 건 왜 그러는 건지 그렇죠. 혹시 업무 범위가 또 달라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 VPA에게는요, 주사 체열 범위를 넘어서서 질병의 진단, 예후 판정, 그리고 수술까지 허용될 예정입니다. 침수 행위라 하더라도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주사를 놓고 체열을 하는 행위는 진단이나 판단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VPA는 지금 진단, 예후 판정, 수술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얘기 들으면 네. 수의사인데 거의 당연히 수의사들은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수의사회 CVMA를 비롯해서 미국 수의사회, 미국 동물병원협회, 그리고 미국 수의과대 학생협회 등이 반대 성명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ASPCA 같은 동물보호단체들은 강력하게 VPA 제도를 지지를 했고요. 네.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자마자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직급인데 도대체 이 VPA 제도가 왜 도입 추진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수의사들은 당연히 저는 좀 네.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책임의 문제 때문에 반대할 것 같은데 네. 주민들이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동물단체도 환영을 했고 그렇죠. 도대체 논리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제도가 논의가 시작된 거는 최근이 아니라 벌써 3, 4년 전이에요. 2021년 코로나19 시기 때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물병원 진료를 받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간단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동네 동물병원을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민 발의안도 수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발의가 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보호하는 동물을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기존의 수의사 업무를 줄여주면서 반려동물 치료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VPA 제도를 찬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수의사회는 교육부실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VPA 자격을 따려면요, 온라인 수업 위주의 수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코로나19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미국에서 현재 수의대를 신설하려는 대학이 최소 13개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의사 배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수요 공급 불균형이 해소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회는 반대를 했던 거죠. 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겠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알겠는데 사실 수의사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네. 동물을 다룬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책임감과 더불어서 기술적으로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걸 온라인 수업으로 해가지고 될 건지도 좀 의문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 중이잖아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전해드리면서도 이거는 미국의 한 주에서 일어난 일로 치부할 게 아니겠는데 곧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논의들이나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관심을 갖고 제도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동물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험이 시행된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네. 3회 시험이 치러졌고요. 그런데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에 주사 체열 같은 침습 행위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국가 자격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면허증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보건사 면허증이 없으면 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수의대를 더 신설해야 된다, 뭐 수의사 더 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할 때 이 VPA 제도의 진행 과정, 논의 과정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이 예상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심각하게 저는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인력 부족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논의가 저는 선제적으로 수의계 내부에서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